안녕하세요, 치분남입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합니다. 페에노르트 대 AS 로마. 페에노르트와 AS 로마의 유로파리그 경기입니다. 홈팀 페에노르트는 트라우너, 팀버 빌로우 등 결장자들이 있기에 중앙에서 프리롤로 활약하고 있는 펠레그리니와 데로시를 주축으로 한 패싱 축구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경기 막판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기를 종종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 수중전으로 인해 체력 소진을 많이 한 AS 로마가 페에노르트의 공격진을 막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타사라이 대 스파르타 프라. 갈라타사라이는 현재 터키 리그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팀입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타실점 경기가 종종 나오는데 상대의 빌드업을 저격하는 양상이나 압박이 통하는 경기일 때는 강팀을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우 체코 리그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원정 경기 경기력 기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 득점력까지는 마르지 않았기에 이번 경기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안정적인 밸런스로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스파르타는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무대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샤흐타르 대 마르세유. 올 시즌 샤흐타르의 포인트는 밀집 수비입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 조차 샤흐타르의 홈에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공격 전개 시도 자체는 적으나 일단 수비를 어느 정도 포기한 후 경기를 난전으로 만드는 운영은 변수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마르세유는 현재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나이가 중원에서 번뜩임을 종종 보이고는 있지만 공격진들이 특히 수비 축구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 후반 수비적인 약점을 종종 노출한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샤흐타르가 해볼만 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후반 막판 난전 상황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보이즈 대 스포르팅. 영보이즈는 탑독 운영이 상당히 서투른 팀입니다. 약팀을 상대로도 천천히 빌드업하며 공격 전개를 하기보단 다이렉트로 이어가는 축구를 주로 펼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스포르팅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속공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도 조심스레 공격 전개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포르팅은 선제골을 실점하게 되면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에 양팀 다 전반에는 서로 탐색전 위주의 경기를 하다 후반에 승부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AC 밀란 대 스타드렌. AC 밀란은 지난 경기에서는 테오 마이너스 레앙으로 이어진 좌측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여전히 측면을 공략하는 두 선수의 호흡은 주요 옵션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지루를 향한 패스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옵션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압박 위주 전술이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드 렌은 밀란을 상대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3연승으로 팀 분위기는 좋으나 밀어붙이는 리옹을 상대로는 3-2로 겨우 이기는 등 여전히 라인을 끌어올리는 강팀에게는 좀 약한 모습이 있는 편이다. 역습으로 한 방을 보여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할 여지는 있으나 밀란이 무난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랑스 대 프라이부르크. 랑스는 올 시즌 홈에서의 강세는 상당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 3골의 성과도 성과지만 챔스에서도 홈에서 아스날의 빌드업을 막는 등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압박 축구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어도 지난 경기 3톱 주전이 모두 골을 기록했으며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압박 싸움에서 이기면서도 상대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에게 패하면서 강팀을 상대로는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를 상대로는 대부분 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가 윙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기에 랑스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벤피카 대 툴루즈. 벤피카는 일찌감치 챔스에서 4경기 만에 탈락을 확정. 리그에서는 상당히 견고하던 수비력이 챔스에서 버티지 못한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디마리아나 마리오 같은 주요 공격진이 조별리그 막판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일단 팀의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단점이기는 하지만 툴루즈의 단점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해당 단점도 상쇄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툴루즈는 전반전 중반까지는 빠른 빌드업과
에너지 레벨이 장점인 팀입니다. 다만 툴로즈의 문제는 오버페이스 여파가 눈에 보이는 편이고 특히 후반에는 실점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점. 리그에서의 실점률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지만 강팀들이 즐비한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반적으로 후반 실점률이 발목을 상당히 세게 잡는 면모가 강합니다. 하여 어느 정도 공격진들의 폼이 올라온 벤피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브라가 대 카라바흐. 브라가는 전반적으로 챔스에서는 압박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간 것이 독이 된 양상입니다.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넓은 공간이 수비적인 난조로 이어지는 모습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득점하더라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호르타 같은 선수들이 측면을 공략해서 득점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카라바흐는 현재 원정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리적인 요소가 전반적으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에 영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 일단 유로파에서 전반적으로 막혔던 카라바흐의 공세가 마지막 2경기에서의 회복세는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해당 경기들에서도 후반 막판 실점이 나오는 등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라가 승리를 봅니다. 브라가도 나름대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라는 약점이 뚜렷한 편이나 측면을 공략하는 화력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